안녕하세요. 저는 강철민입니다. 올해 64세고요. 40년간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은 재산 8억 원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 돈을 되찾기 위해 벌인 8개월간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일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당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놈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를요. 하지만 이 늙은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40년간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직원 10명 규모 회사까지 키워낸 사람이 고작 사기꾼들한테 무너질 리가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스까지 잡아넣었는지, 그리고 제 돈을 어떻게 되찾았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영화보다 더 짜릿한 이야기거든요.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건 우리 큰아들 준호 번호였어요.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38살 아들 말이에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가 정말 준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 침착한 아들이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죠.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요. 큰일 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다쳤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다친 건 아니고요. 아들이 말을 이어갔어요. 아까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중상을 입었어요. 제 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네요.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를 먼저 내야 한대요. 8억 원이요. 8억 원.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집 전 재산이 10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 8억이라니. 하지만 아들이 큰일 났다는데 돈이 문제겠어요. 준호야, 진정해. 아버지가 해결할게.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줘. 지금 바로 보낼게.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계좌번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8억 원이면 제 통장에 있는 돈을 거의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은행 직원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 건가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야.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나서 급한 거야. 직원이 몇 번 더 확인해 봤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아들 목소리였고 아들이 다니는 병원 이름도 정확했고 심지어 같은 과 동료 의사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8억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돈 보냈다. 괜찮지?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였거든요. 아버지, 무슨 돈요? 아니, 내가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8억 원 보냈잖아. 아버지, 저 지금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준호야, 너 아까 전화 안 했어? 네, 안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술실에 있었거든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했구나. 완전히 당했어.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40년간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는데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어요. 아내 영정 앞에 앉아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3일 동안 집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아들이 와서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64세에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은퇴한 노인이 8억 원을 다시 모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깊게 패인 주름, 핏기 없는 입술.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이런 개들이 감히.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봤어요.
IMF 때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코로나 때도 버텨냈는데 고작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무너질 순 없잖아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재에서 밤새 정보를 찾아보고 메모지에 빼곡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우선 경찰서부터 갔어요. 사건 신고를 하러요. 담당 형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이런 사기는 대부분 해외 조직이에요. 수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받기 어려울 거예요. 계좌 추적해봐도 이미 여러 번 거쳐서 해외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이 못한다면 내가 해야겠구나. 그날 밤 아내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돈 반드시 찾아올게. 그리고 이놈들 반드시 잡아 넣을 거야. 40년간 사업하면서 쌓은 모든 걸 총동원해서라도. 남은 2억 원마저 모두 걸 각오였어요. 이미 8억을 잃었는데 2억이 뭐가 아깝겠어요. 전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사기꾼들을 어떻게 찾죠? 하지만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도 반드시 있다는 것. 우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명함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경계하더라고요. 또 무슨 사기 아냐? 하지만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제가 당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니까 점점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저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분들을 17명이나 찾아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노인분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전 재산을 다 털린 분도 있었고 심지어 자식들한테 빌린 돈까지 다 잃은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과 만나서 각자 어떻게 당했는지 자세히 들어봤어요. 신기하게도 수법이 거의 비슷했어요. 자식 목소리로 전화해서 급한 상황이라고 하고 큰 금액을 요구하는 거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통화 녹음이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통화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몇 분이 자신도 모르게 녹음된 파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녹음들을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비슷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똑같았어요. 저를 속인 그 목소리 말이에요. 이놈들이 AI로 목소리를 만들어서 쓰는구나. 그때 옛날 거래처 중에 통신회사에서 일했던 김 사장이 생각났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김 사장, 나야. 강철민. 부탁이 하나 있는데. 김 사장이 발신번호 추적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또 다른 거래처인 보안업체 사장한테도 연락했어요. 박 사장, 나 좀 도와줘. CCTV 분석하고 통신 추적하는 거 배우고 싶어. 40년간 사업하면서 쌓인 인맥이 이럴 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모두들 제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기초적인 수사 기법들을 배웠어요. 통화 기록 분석, 계좌 추적, CCTV 확인, 심지어 간단한 해킹 기법까지. 64세 노인이 이런 걸 배운다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짜였어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거든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메모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첫 번째 단서를 잡았어요. 통화 녹음을 분석해 보니까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김 사장이 음성 분석 프로그램으로 증폭해 보니까 지하철 소리더라고요. 그것도 2호선 특유의 소리였어요. 이놈들이 2호선 근처에서 전화를 걸었구나. 게다가 계좌 추적 결과도 나왔어요. 제 돈이 들어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이동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서울 강남 지역 ATM에서 인출됐더라고요. 지하철 2호선과 강남. 범위가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실버 수사대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든든한 동료는 박할아버지였어요. 68세인데 30년간 경찰 일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에는 강력계 팀장까지 하셨다고 해요. 철민아,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놈들 수없이 잡아봤어. 수법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아. 욕심 많고 영리한 척하지만 결국 실수하게 되어 있어. 그 다음은 김할아버지. 71세인데 은행에서 40년 일하셨어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는 전문가셨죠.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꼬리가 나온다니까. 아무리 복잡하게 세탁해도 결국은 사람이 쓰는 거야. 이 할아버지는 66세 전직 군인이셨어요. 작전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데는 최고였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이놈들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7명이 모였어요. 매주 화요일 동네 찻집에서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역할을 나눴어요. 박할아버지는 수사 기법 담당, 김할아버지는 금융 추적 담당, 이할아버지는 작전 계획 담당. 나머지 분들도 각자 맡은 분야가 있었고요. 회의할 때마다 신기했어요.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사기꾼 잡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니. 젊은 사람들이 보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짜였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아들 준호가 합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그냥 포기하세요. 위험해요라고 말렸는데 제 의지를 보고는 생각이 바뀐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병원 네트워크로 정보 수집해 드릴게요. 의사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유용했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가끔 이상한 환자들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큰 금액의 현금을 들고 와서 수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2달째가 되니까 드디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가 은행 후배들을 통해 알아낸 건데 제 돈이 들어간 계좌와 연결된 다른 계좌들이 무려 30개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좌들에서 매일같이 거액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놈들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구나. 박할아버지도 옛날 동료들을 통해 정보를 얻어왔어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콜센터로 추정되는 장소 몇 곳도 파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겉으로는 투자상담 업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의심된다는 거였죠. 이 할아버지가 작전을 세웠어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투자 상담 받으러 온 노인으로 위장해서. 위험하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드디어 작전 실행 날이 왔어요. 3월이었는데도 손바닥에 땀이 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와 함께 역삼동 사무실로 갔어요. 15층짜리 빌딩의 8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20대, 30대 직원들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진짜 투자 상담 업체처럼 꾸며 놓았더라고요. 어르신들 어떻게 오셨나요? 직원 하나가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먹잇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노후 자금 3억 정도 투자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제가 미리 준비한 대사를 말했어요. 그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마치 또 호구가 왔네 하는 표정이었어요. 젊은 놈들이 노인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자 불러드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살펴봤어요. 사무실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할 계획이었거든요. 미리 박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요. 화장실 갔다 오는 척하면서 복도 쪽에 하나, 상담실 모서리에 하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성공했어요. 담당자가 나타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투가 굉장히 매끄러웠어요. 어르신 3억 원 투자하고 싶으시다고요. 어떤 상품에 관심 있으세요? 1시간 정도 상담을 받는 척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들리는 대화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야, 오늘 목표 달성했나? 응, 할머니 한 분에서 5천만 원 더 뽑아냈어. 키읔키읔키읔 이런 할아버지들 상대하는 거 너무 쉽잖아. 화가 나서 참기 어려웠지만 꾹 눌렀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나올 때 직원이 명함을 줬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좋은 상품 많이 있거든요. 그 웃음이 너무 역겨웠어요. 하지만 네,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죠. 사무실에서 나온 후 바로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그리고 찻집에서 다른 할아버지들과 함께 녹음 내용을 들어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오늘도 할아버지 한 분 8천만 원 털었다. 이렇게 쉬워도 되나? 노인들은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넘어가. 완전 호구야. 다음 타겟은 70대 할머니야.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고 해보자.
이놈들이 완전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죠. 박할아버지가 녹음 파일을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3일 후에 그 사무실이 급습을 받았어요. 직원 12명이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뉴스에서 연행되는 장면을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큰 놈들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체포된 직원 중에 막내인 28세 김대리라는 놈이 있었어요. 박할아버지가 수사 과정에서 알아낸 건데 이 놈의 어머니가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 계신다는 거였어요. 이 놈의 약점을 잡았구나. 직접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치매 환자라고 하지만 의외로 정신이 또렷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대리 어머니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드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노인분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일을 했거든요. 어머니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닌데. 하지만 아드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른 나쁜 사람들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면 선처해 드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들한테 말해볼게요. 그 다음 주에 김대리가 자백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거든요. 김대리가 폭로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조직의 진짜 보스가 박성구라는 45세 남자라는 거예요. 태국 파타야에 살면서 원격으로 조직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콜센터만 10곳이 넘게 있다는 거예요. 연간 피해액이 500억 원 규모라니까 상상이 안 갔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이놈들이 피해자들을 완전히 우습게 본다는 거였어요. 노인들은 무식해서 쉽게 속는다. 어차피 머지않아 죽을 건데 돈이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남은 2억 원을 확인했어요. 이제 진짜 큰 놈을 잡으려면 이 돈을 모두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아내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돈 빼앗아간 진짜 놈을 잡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실버 수사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제 국제적인 상대와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박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40년간 사업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약점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 약점만 찾으면 이길 수 있어요. 김대리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박성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놈이 전직 대기업 마케팅 팀장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국내에 고급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특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었어요. 박성구의 딸이 서울 명문대에 다니고 있다는 거였죠. 20살인데 경영학과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놈의 약점이구나.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무고한 아이한테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순 없었어요. 대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2억 원 중 일부를 써서 전문가들을 고용했어요. 전직 국정원 출신 보안 전문가, 해커, 사설 탐정까지. 64세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한다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 정말로 하실 거예요? 보안 전문가가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40년 사업하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드림팀이 구성됐어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달랐죠. 해커는 박성구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사설 탐정은 국내 동선을 파악하고 보안 전문가는 전체 작전을 총괄하는 거였어요. 먼저 박성구의 딸 주변부터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앞에서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을 돌렸어요. 같은 과 학생들한테는 익명으로 박의 아버지는 보이스피싱 조직 보스라는 정보를 흘렸고요. 동시에 박성구가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들을 조사했어요. 강남에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두 수십억 원짜리였어요. 그 건물들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은 노인들 등쳐먹고 산 피돈으로 샀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세입자들한테서 항의가 빗발쳤겠죠. 박성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 박성구가 태국에서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사설 탐정이 인천공항에서 확인한 거였어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박성구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국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콜센터들이 하나둘 털리고 자신의 부동산까지 문제가 되니까 직접 나선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24시간 미행이 시작됐어요. 박성구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대화 내용까지 녹음했어요. 정말 영화 같았어요. 64세 할아버지가 국제 사기 조직 보스를 상대로 첩보전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일주일간 미행한 결과 박성구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국내 협력자들과 비밀 회의를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말이에요. 보안 전문가가 그 스위트룸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어요. 호텔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간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야, 요즘 상황이 영 좋지 않아. 콜센터들이 자꾸 털리고 있어. 박 사장님,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야? 경찰? 아니에요. 개인인 것 같은데 수법이 너무 치밀해요.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좀 더 조심하자. 그 다음에 나온 대화가 정말 중요했어요. 다음 타겟은 부산 지역 70대들이야. 새로운 수법으로 가자. 어떤 수법이요? 이번에는 의료비 사기로 가자. 암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놈들이 새로운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존 피해금을 세탁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왔습니다. 가상화폐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리는 거 계속해. 한국 경찰들은 그거 추적 못해.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됐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죠. 하지만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박성구한테 직접 한 방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박성구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2024년 12월 20일 오후 2시. 정확히 제가 사기당한 지 9개월 후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성구의 목소리였어요. 젊고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죠. 박성구 씨,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뭔 소리예요? 3월 15일에 제 아들 준호 목소리로 전화하신 분 맞죠? 8억 원 기억하시나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박성구가 웃기 시작했어요. 아, 그 할아버지. 아직도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72시간 후에 당신은 수갑을 차게 될 겁니다. 키읔 할아버지 진짜 웃기네. 증거도 없으면서 뭘 어쩐다고. 그때 제가 준비한 카드를 꺼냈어요. 박지은 씨,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 맞죠? 어제 점심에 학교 식당에서 김치찌개 드셨죠? 박성구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뭐라고? 내 딸을 어떻게?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47층 아파트 압구정동 갤러리아 앞 상가 건물, 이것들도 다 아시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제보했어요. 금융감독원에도 제보했어요. 국세청에도 제보했어요. 심지어 태국 당국에도 제보했어요. 8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한꺼번에 공개한 거였어요. 통화 녹음, 계좌 추적 기록, 호텔 도청 녹음, 피해자 진술서, 조직도까지. 3일 후인 12월 23일. 정말 정확히 72시간 후에 박성구가 체포됐어요. 뉴스에서 생중계로 나왔어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보스 긴급 체포. 박성구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40년간 사업하면서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40년 동안 모은 돈 되찾았어요. 그리고 나쁜 놈들 다 잡았어요. 박성구 조직 전체가 무너졌어요. 국내 콜센터 직원 127명이 체포됐고 태국에 있던 협력자들도 현지 경찰에 체포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었죠. 박성구의 전 재산이 몰수됐어요. 부동산 240억 원, 현금 180억 원. 총 420억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8억 원 전액을 되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피해자들이었어요. 2,847명이 총 347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95%가 배상됐어요.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경찰이 할 수 없다면 당한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정치인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6개월 후 저는 되찾은 8억 원으로 실버 가디언즈라는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노인 피해 예방을 위한 곳이었죠.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상담 요청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이상한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에서도 자문을 요청했어요. 제가 개발한 수사 기법들을 경찰 교육에 활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뿌듯했던 건 다른 피해자 할아버지들이 변한 거였어요. 실버 수사대에 참여했던 분들이 각자 지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지금도 매주 화요일에는 찻집에서 만나요.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죠. 어제도 새로운 상담이 들어왔어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할머니였는데 손자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선 거였어요. 사실 진짜 은퇴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할 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내 산소에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 돈도 찾았고 나쁜 놈들도 잡았고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어. 박성구는 지금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면회 장면이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제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노인들을 우습게 본 게 페인이었어요. 우리 세대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64세 할아버지가 국제 사기 조직을 상대로 8개월간 벌인 처절한 복수극.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제 돈만 찾은 게 아니라 수천 명의 피해자들 돈을 되찾아 준 거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 배운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다는 것. 정의를 위해서라면 몇 살이든 싸울 수 있다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정말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도 같아요. 보이스피싱 당하셨거나 당할 뻔한 분들이 포기하지 말았으면 해서요. 방법은 반드시 있거든요. 물론 저처럼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당하고만 있지는 말아요.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고 같은 피해자들과 힘을 합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미리 약속을 정해두세요. 급한 일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로는 절대 돈 이야기 하지 말자. 이런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사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조심하는 것과 포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실버 가디언즈 활동도 하고 새로운 피해자들도 도와드리고 아내와 함께 모은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40년간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고작 사기꾼한테 무너질 리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끈기가 있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사기꾼들이 노인들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실버 가디언즈가 있고 경험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방법은 반드시 있다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